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할 인연은 모로 가도 만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곧바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길이라도 결국엔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오래전 헤어졌던 인연을 한참 뒤 시간이 흐르고서야 만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을 가끔씩 저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운명적인 일이 생겼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집안의 장남이랍니다. 평생 생선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저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저희 삼남매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생선 장사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동이 트기 전 새벽마다 항상 일어나 생선 경매를 받아 부지런하게 생물들을 마련해야 하고 아침 일찍 생선 손질부터 손님 맞이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죠. 정말 부모님께선 매일같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으셨죠. 사실 제가 어릴 땐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신다는 게 불만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항상 저녁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반찬은 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땐 정말 철없이 투정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 뭐야? 오늘도 또 생선이야? 나 밥 안 먹어. 아니, 왜 맨날 생선만 나와? 다른 애들은 고기 반찬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햄도 나온다는데 왜 우린 맨날 생선이냐고. 입에서 비린내만 나. 나 밥 안 먹어. 참, 배가 아주 불렀구만. 그래, 먹지 마. 이게 어디서 밥투정이야? 엄마랑 아빠가 고생고생하면서 생선 팔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못할 망정?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아이, 엄마, 나도 햄 반찬, 계란 반찬 먹고 싶다고. 맨날 생선만 내놓지 말고 우리도 계란도 해주고 햄도 구워주면 안 돼? 생선 이제 지겹단 말이야. 지겨울 것도 많다 참. 이 생선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투정이야? 반찬 투정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나중에 니들 커서 생선 한번 구워보려고 해봐. 그게 쉬운 일인가 안 쉬운 일인가? 엄마가 맨날 이렇게 생선 구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은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얼른 밥 먹어. 그때 매일같이 나오는 생선 반찬이 어찌나 지긋지긋하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나중에 커서는 그때 엄마가 구워준 생선이 어찌나 생각이 나던지 엄마 말이 맞았더라고요. 그러다 엄마의 특별한 재능을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가정 수업이라고 가사일 같은 걸 배우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 가정 수업 숙제가 신발 주머니 만들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진짜 바느질을 너무 못했거든요. 바늘에 실을 꿰매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걸 엄마가 보시고선 뚝딱 순식간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바느질을 잘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뭐야, 엄마, 왜 이렇게 바느질을 잘해? 너 몰랐어? 엄마 젊었을 적에 방직 공장 다녔잖아. 그러다가 네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지. 엄마가 재봉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바느질이야 눈 감고도 하지 뭐. 진짜? 엄마 방직 공장에 다녔었다고? 난 왜 그걸 몰랐지?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때 방직 공장 다니면서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재미나기도 재미났었는데 말이야. 다들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이렇게 내가 생선 정수하는 거 보면 아주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엄마가 그땐 그 공장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았거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지금 잘 살려나. 누구? 누군데? 뭐 엄마 전 남자친구? 얘는? 엄만 일밖에 몰랐어. 평생 한 번은 만나겠거니 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 너도 지금 네 친구들이랑 추억 잘 쌓아. 나중에 그 추억 먹고 사는 거니까
그땐 사실 엄마의 말을 듣고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저렇게 손재주가 많으신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놀라기만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의 그 오랜 추억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희 삼남매는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인이 되었고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도 졸업 후 일반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엔 참 똘똘한 아이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 남동생이죠. 남동생은 워낙 어릴 때부터 똘똘해서 주변에서도 영재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도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공부도 잘했고 늘 우등생으로 꼽혔죠. 그런 남동생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남동생이 부모님께는 남부럽지 않은 트로피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탄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말 너무 기뻐하셨답니다. 남동생이 취직해 타지로 떠나기 전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부모님께서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정수야, 타지 가서도 밥 굶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이 엄마랑 아빠는 하나도 걱정 안 해. 우리 정수는 어딜 가든 알아서 척척 잘할 테니까. 그치만 늘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알겠지?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보면 아주 멀리 떠나는 사람인 줄 알겠네. 쉬는 날마다 집에 올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 평생 옆에 끼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둥지 떠나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다. 언제든지 힘들면 집에 오고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줄 테니까. 아유, 엄마. 막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제 다 컸어. 이제 장가 보내도 될 나이인데 무슨 물가에 내놓는 아이 마냥 걱정해. 엄마가 그러면 정수 마음이 어떻겠어. 걱정 붙들어 매셔요. 그렇게 부모님의 자랑이자 소중한 보물이었던 막내 남동생은 집에서 독립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동생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앞길을 탄탄하게 잘 닦아나가더라고요. 여동생도 직장에 열심히 다니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남동생 역시 타지에 나가서도 매일같이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러다 제 여동생이 먼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매제는 참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동생이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부모님께선 저와 남동생도 얼른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어요. 항상 제가 어딜 다녀오면 부모님은 혹시나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늘 내비치셨죠. 정민이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니? 요즘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뭐 여자친구라도 만나는 거야? 그런 거면 엄마가 이렇게 꼬치꼬치 안 묻고. 아이, 여자친구 무슨 여자친구야. 엄마, 나 여자친구 없어. 알잖아. 그냥 친구 오랜만에 만난 거야. 에이그, 너 그러다가 평생 노총각으로 늙을 거야? 얼른 너도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해야지. 네 여동생은 벌써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넌 언제 결혼해서 자식을 볼래? 아이, 엄마 왜 그래. 언제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보라더니 난 나 같은 자식 안 낳을 거라서 결혼 안 할 거야.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엄마랑 아빤 니들 다 장가 보내고 나서 저기 저 시골 내려가서 유유자적 사는 게 꿈이다.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면 너 얼른 장가 나가.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땐 정말 듣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다면 그때 더 효도할 걸 하는 생각이 어찌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을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바로 남동생이 크게 사고가 나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가보니 이미 남동생은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마 아버진 수술실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고 정민아, 이걸 어쩌냐? 정수가 많이 다쳤다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쩐다냐 정민아. 우리 정수 잘못되면 이 엄마 못 산다, 못 살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수 괜찮을 거야. 우리 정수가 누군데 분명 잘 버텨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오열하시는 부모님을 달랬지만 사실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 출근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된 남동생은 수술을 받던 와중에도 몇 번의 고비가 찾아왔었고 겨우 수술 마친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명절에도 꼭 가게를 열었을 정도로 매일같이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그렇게 남동생이 사고가 나 사경을 헤매는 동안 하루도 가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동생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남동생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장기 손상이 심하다 보니 깨어나지 못한 채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은 정말 오열하는 소리만 내내 가득했습니다. 정수야, 엄마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니? 정수야, 여보, 우리 정수 깨어난 거 아니야? 정수 깨어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보, 제발 좀 정신 차려. 당신이 그러면 정수 편하게 못 떠나. 우리 정수가 왜 떠나? 우리 정수가 왜?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우리 정수가 왜? 장례식 내내 엄만 남동생과의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는지 자꾸만 남동생을 찾으시고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그땐 그저 충격이 심해 그러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역시 무척이나 슬프고 참담했기 때문에 엄마의 상태를 처음엔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희 집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빠진 듯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선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아 적막함만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떠나고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집에 갔는데 웬일로 집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엄마가 TV를 보면서 웃고 계시는 거였어요. 엄마 괜찮아? 웬일이야, TV도 다 켜고. 엄마 TV 요즘 안 봤잖아. 정민이 왔니? 얘는 내가 언제 TV를 안 본다고 그래.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놨어. 얼른 씻고 나와. 밥 먹자. 네 아빠는 어디 가길 이렇게 안 온다니. 알았어.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누워만 계시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전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딱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 웬일이야? 오랜만에 요리도 하고 갈비찜에 김치찌개까지. 오늘 무슨 날이야? 상다리 아주 부러지겠네. 뭐 미나 오늘 온다고 전화라도 왔어? 미나? 아니, 걔가 여기로 어떻게 와. 지 애들 보기도 바쁜데. 아니, 내일 주말이잖아. 우리 정수 오면 먹이려고 엄마가 잔뜩 해놨지. 어때? 맛있지? 뭐? 엄마, 정수라니? 뭘 그렇게 놀라. 근데 요즘 정수가 통 안 보이네. 전화도 안 하고 일이 바쁜가? 엄마가 전화하면 신경 쓸까봐 전화도 못 하겠다 얘. 네가 좀 전화해봐라. 통 전화를 안 하니까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엄마 왜 그래? 전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엄마의 병명을 듣게 되었죠. 엄만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엄만 이미 남동생이 떠나기 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얘기도 차마 하지 못하고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초기이다 보니 어느 정도 관리만 잘하면 진행도 늦출 수 있었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동생이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그로 인해 급속도로 치매가 진행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와 여동생 전 무척이나 상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진 바로 생선 장사를 접으셨고 그 뒤론 엄마의 간병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본인이 집으로 오겠다고까지 했지만 아버지와 제가 있었기에 만류를 했고요. 그렇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정신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바를 땐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에 우울감을 느끼셨고 치매가 시작되면 보이지 않는 남동생을 찾으며 내내 기다리시곤 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큰일이 생기게 된 건 그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민아, 이걸 어쩌냐. 네 엄마가 글쎄 사라졌어. 잠깐 내가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딜 그렇게 나갔는지 안 보인다. 이걸 어쩌냐 정말. 뭐라고요? 아버지,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저 바로 가볼게요. 알았어. 오는 길에 혹시 모르니까 네 엄마 자주 갔던 곳 좀 들렸다 와봐라. 내가 집 주변 한번 살펴볼 테니까. 갑작스런 엄마의 실종에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한 5분도 걸리지 않는 사이에 엄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서 일찍 퇴근해 동네방네 이곳저곳 사사지 뒤졌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그때 집 대문이 열리고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어디론가 가려고 하셨는지 버스를 타러 버스 터미널까지 가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기억이 오락가락하니까 어딜 가지 못하고 가만히 버스 터미널에서 앉아만 계시다 마침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 집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사실 정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가 딱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었어? 아니,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니, 어디 갔었냐고 대체. 진짜 사람 속 이렇게 태우게 할 거야? 아니, 난 그냥 어디 가려고 했는데. 정민아, 그만해라. 엄마 왔으니까 됐다. 여보, 들어가자. 왔으니 됐어. 안 다치고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까 됐어. 그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딱 엄마가 무사히 들어오시고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나니 진짜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우리 엄마가 진짜 치매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저러다 엄마가 나까지 잊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어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진 정말 엄마를 24시간 내내 옆에서 돌보시면서 엄마를 간병하셨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무뚝뚝하고 표현도 별로 없으셨던 분이시라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실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진 단 한 번 엄마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엄마의 간병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 얼굴엔
늘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동생도 저도 고민이 정말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마음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선 엄마가 짜증을 내고 있었고요. 전 그 소리를 듣고서 엄마가 또 실수를 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씻겨주려고 들어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놀라 욕실 문을 확 열어봤는데 전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정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물을 틀어놓으시곤 소리 없이 우시고 계셨거든요. 한쪽에선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 등만 토닥이며 엄마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데 진짜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그때 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아버진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들도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들이 있다 보니 처음엔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요양병원에 들어간 엄만 오히려 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정말 예전의 엄마처럼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때 당시 만나던 제 여자친구였죠. 남동생이 떠나기 전 소개를 통해 만났던 여자친구는 공무원이었고 참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었어요. 남동생 장례식에서도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엄마의 치매로 힘든 와중에도 곁에서 묵묵히 절 지켜주고 응원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집안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다 보니 전 제대로 된 데이트도 잘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도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절 위로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전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그렇게 엄마가 바라고 바라셨던 제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꼭 엄마의 머릿속에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비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전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하신 예비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다 들으시곤 오히려 절 위로하고 토닥여 주셨죠. 자네가 얼마나 힘들겠나. 나도 우리 시어머니 치매로 간병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지. 그래, 그럼 결혼 준비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저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으셔서요. 다행히 지금은 전보다 심해지진 않으셨지만 언제 또 나빠지실지 몰라서 되도록 일찍 하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네. 우리 딸이랑 잘 의논해서 결혼 준비해봐.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 쪽 배려 먼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 뒤로 예비 아내도 저희 집으로 인사로 오게 되었어요. 아버진 예비 아내를 딱 만나고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또 아쉬워하기도 하셨죠. 정민이가 이렇게 장가갈 거라곤 우린 상상도 못했어. 하도 여자친구도 없다, 결혼 안 한다. 내내 노래 부르며 살았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참한 색시감을 데리고 올 줄이야. 우리 정민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다음에 정민 엄마 면회 한번 갔다 와. 네, 아버님. 어머님껜 따로 또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그래, 고마워. 우리 정민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채워주면서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예비 아내가 인사 갔을 땐 엄마가 생각보다 예비 아내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실 사람을 잘 못 알아보셨기 때문에 좀 낯설고 경계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첫인사를 했을 때부터 엄만 뭔가 경계심 하나 없이 예비 아내 손을 꼭 붙잡고 너무나 따뜻하게 아내를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전 그땐 왜 이렇게 엄마가 예비 아내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지 그 진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앞두고 어느 날 상견례를 치르려고 하니 예비 처가에서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박서방 자네, 이번에 어머닌 상견례 나오지 못하실 거라고 했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머님 계신 병원에 한번 인사를 가봐도 될까? 네? 저희 엄마 계신 병원으로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래도 만나봐야지. 인사도 드리고 사부인 내가 만나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도 우리가 직접 얼굴 보고 그러면 사부인께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번 자리 좀 마련해 주게. 사실 전 예비 장모의 말을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가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전 엄마의 면회를 신청했고 예비 장모를 모시고서 엄마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딱 엄마를 만나게 된 그 순간 예비 장모의 첫 말은 반가운 인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소리에 저희 역시 당황스러웠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미네 언니? 언니 맞지? 네? 제 어머님을 아세요?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엄마 성함을... 언니, 언니. 예비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나 예비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영문을 모르고 서 있었어요. 도대체 예비 장모님이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주저앉아 계시던 예비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더니 두 손을 덜덜 떨며 저희 엄마의 곁으로 다가오시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니, 나 기억 안 나? 나야, 나. 혜영이. 언니, 나 혜영이야. 나 기억 안 나? 그 순간 전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고선 멍하니 앞만 보고 있으셨던 엄마가 고개를 슬며시 돌리시더니 예비 장모님을 보며 활짝 웃는 거였어요. 그리고선 엄만 예비 장모님을 향해 반갑게 말을 하셨습니다. 뭐, 혜영이요? 혜영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엄만 치매 상태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봤고 그러면서 점점 웃음을 잃으셨거든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을 보시고선 그렇게 웃으며 반가워하시니 저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그런 엄마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을 하셨어요. 언니, 나 방직공장 단짝 혜영이 기억나지? 언니 왜 이러고 있어? 언니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근데 누구세요? 엄만 또다시 예비 장모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치매 환자들 특징이었죠. 결국 자신을 못 알아보고 낯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비 장모님은 다시 한번 오열을 하셨습니다. 언니,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언니를 찾았어야 하는 건데, 언니.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예비 장모님은 겨우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장모님이 왜 이렇게 오열을 하시고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예비 장모님께서 꺼낸 얘기를 듣고서 저와 아내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비 장모님과 저희 엄마의 특별하고도 애틋한 인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자네가 미네 언니 아들이었어? 미네 언니 아들이 자네였던 거야?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를 아세요? 나랑 미네 언닌 어릴 적 방직 공장에 같이 다녔어.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 자네 처음 볼 때부터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미네 언니 아들이어서 그랬나 보네. 그동안 언니를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네? 저희 엄마를, 그러니까 그동안 찾던 분이 장모님이시라고요? 언니도 날 찾았어?
아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언니가 날 새까맣게 잊어버린 줄만 알았지. 찾는 줄은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똑똑하고 든든했던 언니가 어쩌다가. 알고 봤더니 엄마 장모님은 70년대 후반에 방직 공장에 같이 다녔던 동료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제대로 된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서 엄마는 시골에서 올라와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셨답니다. 그곳에서 정말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벗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셨던 거였어요. 사실 엄만 제가 어릴 적부터 종종 예전 추억들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답니다. 당신이 어릴 적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와서 일하는 걸 보고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며 그렇게 말을 하셨죠. 바로 그때 엄마가 안타깝게 여기고 아꼈던 동생이 장모님이셨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어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도 몰랐던 엄마의 젊었을 적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박서방, 나한텐 자네 어머니가 은인이나 다름없어.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상경해서 방직 공장을 다니는데 그땐 지금보다 얼마나 환경이 척박하고 안 좋았는지 몰라. 내내 미싱을 돌리는데 환기도 잘 안 되는 그 공장에서 먼지 구덩이 다 들이마시며 일을 하다 보니 아플 때도 정말 많았고 그런데도 하루도 쉴 수가 없었지. 그때 날 누구보다 챙겨줬던 게 바로 박서방 자네 어머니야. 자네 어머니 나 말고도 다른 어린 여공들을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 정말요? 저희 엄마한테 방직 공장에 다니셨다는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토록 평생을 그리워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나도 몰랐네. 자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비하라면 내 손에 돈도 쥐어주고 그 덕에 내가 시골 내려가서 엄마 장례도 제대로 치러줄 수가 있었어. 내가 그 돈 갚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돈 모아서 자네 어머니한테 주어줬는지 몰라. 언닌 한사코 거절하고 절대 못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다퉜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 그렇게 든든하고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언니였는데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나이가 들었는지 원. 그러면서 장모님은 한참이나 눈물을 더 쏟아내셨습니다. 아내도 그 얘기를 들으며 옆에서 훌쩍이며 장모님의 등을 토닥였어요. 처음엔 장모님과 저희 엄마가 그냥 직장 동료라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두 분은 단순히 친한 동료 사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유일하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사이였더라고요. 한 번은 장모님께서 일을 하다가 너무 고된 나머지 쓰러진 적도 있으셨다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원래도 워낙 몸이 약한 편이라 원체 자주 아프기도 했었어. 그때마다 자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 한 번은 정말 제대로 방직 공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 들쳐오고 병원에 뛰어간 사람이 미네 언니였지. 그러고선 하루 종일 날 간병하느라 언니도 공장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진짜 쫓겨날 뻔도 했어. 아참, 내가 한복집 시작하게 된 이유도 다 자네 어머님 덕인 거 아나? 네? 한복집을 저희 엄마 때문에 시작하셨다고요? 그래, 자네 어머니가 하도 나한테 자수 잘 넣는다고 이 재주 꼭 살려서 한복 만드는 걸로 나중에 먹고 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네 어머니가 날 찾으면 분명 한복집부터 돌아다니겠다 싶어서 그 뒤로 자수 배우고 한복 만드는 거 배워서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야. 내 평생 밥벌이를 언니가 만들어준 거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더 열심히 언니 찾아봤을 텐데. 언니 미안해.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희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만 엄만 그런 장모님을 멍하니 쳐다만 보실 뿐 끝내 다시 장모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동안 엄마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시면서 간간히 알아보던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건강도 많이 악화된 상태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장모님을 만나고 난 후부턴 밥도 전보다 잘 드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전히 장모님을 기억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무의식 속엔 장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 꾸준히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선 한참을 머리도 빗어주시고 얘기도 나누고 눈도 맞춰주시며 엄마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언니 시원해? 언니 예전에 어깨 주물러주면 좋아했잖아. 기억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언니 있잖아. 우리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했던 말 언닌 기억 못해도 난 다 기억한다. 우리 결혼하면 난 2층에 언닌 1층에 이렇게 집 지어서 살자고 했잖아. 내가 우리 딸 낳고서 언니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 언니 걱정 마. 그때 기억 나 하나도 아니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나 못 알아봐도 이제 내가 언니 다 기억할 거야. 이렇게 애틋한 장모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두 분은 오랜 세월 연락처도 모른 채 살아가셨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셨을까 싶은 생각에 한 번은 장모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장모님, 근데 그땐 아예 서로 연락처를 모르셨어요? 사는 곳이라도 찾아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지금이면 바로 전화해서 만나기라도 했을 텐데.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공장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서로 모여 살다 보니 집 주소고 전화번호고 다들 서로 몰랐지 뭐. 그럼 어쩌다 두 분이서 헤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 그때 내가 장녀라서 아버지 간병도 해드려야 되니 집으로 내려가게 됐지. 금방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어디 말처럼 그게 쉬운가? 아버지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한 달, 두 달 아버지 간병하느라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근데 그 사이에 방직 공장이 불이 났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서 한 3달 있다가 올라왔었나? 올라왔더니만 이미 방직 공장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야. 거기 일하던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다 소식을 모른대. 역 공장에 물어봐도 모른대고 자주 가던 식당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대고 언니 시골에 갔다지 시골 주소 모르고 찾아가 봐도 언니 아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보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사람을 어떻게 찾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 뭐. 그럼 지금까지 이름만 기억하시고 내내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자네 어머니 이름만 기억하고 아차, 여기 내가 가방에 항상 품고 다니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볼래? 그러면서 장모님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선명한 사진은 아니었지만 그 사진 속엔 정말 어린 여공들이 쭉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장모님과 엄마가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사진을 보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어머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자네 아는가? 여기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나보다 다 어렸어. 집안 살림 보태보겠다고 온 어린애들을 데리고서 그때는 어찌나 고되게 일을 시켰는지 몰라. 솔직히 자네 어머니가 나도 많이 챙겼지만 여기 있는 다른 여공들도 정말 많이 챙겨줬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자네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있다는 거 알면 다들 꽤나 눈물 흘릴 거야. 그 든든한 언니가 이렇게 있으니 그저 세월이 참 야속할 뿐이네. 저희 엄마가 예전에도 대장부셨나 봐요. 저한테도 저희 어머니 늘 든든한 분이시거든요. 그래 맞아. 우리 미애 언니 대장부였지. 하루 반나절 넘게 그렇게 일을 해도 더 일 시키려고 안달인 사장들한테 언니가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 월급 못 받으면 가서 대신 싸워주고 부당한 일 있을 때 언니가 가서 혼내주고
우리가 못하는 거 그거 다 언니가 해결해줬는데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그때처럼 혜영아 하고 내 손을 꼭 잡아줄 것 같은데 말이야. 눈물을 훔치며 얘기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 역시 한없이 와 있는 엄마를 보니 세월이 너무나도 야속하다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께선 늘 엄마를 보러 가시고 정말 많이 엄마를 챙기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혼주한복도 장모님께서 손수다 맞춰드렸습니다. 사실 아버진 엄마를 모시고서 결혼식장에 가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장모님도 장인어른께서도 모두 장모님을 모시고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흰 결혼식에 엄마를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결혼식장으로 향해야 했지만 엄만 오랜만에 외출이 마냥 좋으신 건지 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도 참 좋아하셨고요. 언니, 어때? 기분 좋지? 언니 아들, 내 딸이랑 결혼해. 한복도 예쁘지? 내가 언니 입히려고 손수 자수도 넣었어. 어때? 예쁘지? 예뻐요. 그지? 언니, 다음에 내가 더 예쁜 한복 또 해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혜영이 하면서 나 한 번만 더 기억해줘. 알았지? 그렇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엄만 저희 결혼식까지 무사히 참석하실 수 있었답니다. 전 엄마가 결혼식에 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참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엄만 다른 사람들 말보다 장모님의 말을 들을 때면 많이 차분해지시고 안정을 찾으시곤 했습니다. 가끔씩 장모님이 바쁘셔서 엄마를 만나지 못하실 때면 오히려 저희 엄마가 장모님을 찾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 아줌마 안 와요? 엄마, 누구? 그 맨날 오는 아줌마 오늘은 안 와? 아, 장모님? 엄마, 우리 장모님 기다렸구나. 장모님 오늘 조금 바쁘시대. 엄마, 아들은 오는지 마는지 해도 장모님은 그렇게나 기다렸어? 엄마 이거 서운한데? 장난이야. 장모님 다음에 꼭 다시 오신다니까 다음에 봐. 알았지? 그렇게 누구보다 장모님을 기다리는 엄마를 볼 때면 장모님이 엄마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은 저희 엄마와 장모님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도 두 분이서 정말 자주 만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특히나 한 번은 본가에 갔더니 아버지와 장인어른께서 거실에서 바둑을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언제 여기 오셨어요? 두 분 근데 뭐 하세요? 지금 바둑 두시는 거예요? 잠깐 심심해서 바둑 좀 두고 있었지. 그래, 박서방은 바둑 좀 둘 줄 아는가? 아이고, 사돈, 우리 아들은 바둑 잘 못 둬요. 우리 아들이 바둑을 못 둬가지고 한번 같이 둔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돈이 오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바둑돌 한번 잡아보네요. 이래서 제가 사돈만 기다립니다, 요즘. 그죠? 저도 이렇게 사돈 떼고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장인어른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참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거기다 두 분은 서로 낚시가 취미라서 얼마나 마음이 잘 맞으시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다 같이 모일 때면 아버지와 장인어른 두 분께선 아주 죽이 척척 맞으신답니다. 사돈, 저번에 그 낚시 포인트 얘기해 준 거 말입니다. 거기 한번 저희 가볼까요?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한 사람이 사돈 모시고서 좀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저야 좋죠. 역시 사돈께서 제 마음 딱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딱 좋을 때다 싶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딸 시집 보내고서 아주 잘 맞는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자식들 결혼시키면 헛헛하다던데 전 전보다도 행복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사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시고선 저희 가족들이 걱정도 정말 많았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두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연, 특별한 인연을 만나고 나서부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엄마의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을 여전히 못 알아보고 계시지만 더 이상 더 심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날 때면 장모님께선 엄마를 보러 가고 계세요. 저도 틈틈이 엄마 면회를 가는데 장모님과 함께 동행할 때면 참 제 마음도 너무나 따뜻해진답니다. 늘 장모님은 엄마의 머리를 곱게 빗어주시고 옷도 따뜻하게 챙겨주세요. 아유, 우리 언니 여전히 머릿결 좋다. 예전에 기억나 언니? 내가 언니 머릿결 너무너무 부럽다고 했던 거. 근데 언니 나이가 들어도 어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 우리 언니 변한 거 하나 없는데, 그치? 언니,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보자. 그렇게 애틋한 두 분을 바라볼 때면 두 분의 이런 애틋한 시간들이 좀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게 됩니다. 앞으로 엄마의 컨디션이 언제까지 이렇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 앉아 손잡고 눈 맞출 수 있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저희의 특별한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집엔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양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오랫동안 불행이 연달아 일어나 내 삶은 어둠 속에만 있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지니 이제야 행운이 제 편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이 행운이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요. 사실 전 인생에서 참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기 전에 좀 더 효도를 할 걸, 남동생이 그렇게 떠나기 전에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후회를 하고 자책해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깨닫게 된 건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 지금은 양가 부모님께도 동생에게도 늘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더 많이 표현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면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서로 의가 상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풀리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세월이 나중에 정말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인연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